10년 전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자 삼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상가주택과 아파트, 예금을 두고 상속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장남은 어머니 노후를 위해 모든 유산을 어머니에게 드리자고 제안했고 형제들도 동의해 어머니가 아버지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으셨는데요. 당시 차남은 만약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어머니는 재산을 장남에게만 주려고 하십니다. 이미 상가주택을 장남에게 증여하셨고 이제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은 장남에게 주고 장남과 합가를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차남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모두 증여해 주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장남 내외의 말만 듣고 계십니다. 자꾸 어머니를 부추기고 이간질하는 장남에게 화가 난다는 차남. 아버지 상속 재산을 전부 상속받은 어머니가 장남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다면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사건 상담실 내용 아마 좀 비슷한 가정들이 좀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10년 후에 상속 분쟁을 겪고 있는 삼남매의 사연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 상속 문제가 불거졌어요. 사연을 좀 소개를 해볼까요? 네, 시작이 나쁘진 않습니다. 처음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자, 10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삼남매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살해자는 50대 남성인데 차남입니다. 이 차남의 입장에서 보면 맏형이 있고 막내 여동생이 있는 삼남매예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꽤 있었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고요. 또 상가주택이 있었고요. 여기 예금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남이 제안을 해요. 자, 어머님이 지금 사시는 집이니까 집은 어머니가 가지시는 게 맞고 상가주택도 어머니한테 드려서 거기서 임대 수입 나오는 걸 어머니 생활비로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예금도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면 혹여라도 비상금으로 쓰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장남의 제안에 삼남매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사시다 또 어머니가 네. 언젠가 돌아가시면 삼남매가 나눠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이 차남과 막내 여동생도 동의. 그래서 이때는 원래는 상속자는 4명이죠. 어머니가 삼남매. 그러네요. 근데 어머님에게 몰아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의 노후 생각해 보면 삼남매의 결정해 보면 효심 가득한 가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가 이 삼남매 중에 장남에게만 재산을 주려고 했어요. 네, 장남에게 재산을 다 주려고 하기 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장남의 아내, 그러니까 이 지금 며느리죠, 살해자한테는 형수님이죠. 형수. 형수님과 어머니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형이 결혼할 때 어머니가 반대라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 형수님과 어머니 사이가 사실상 초기에는 계속 안 좋았는데 이렇게 이제 어머니에게 상속이 다 간 이후에 갑자기 형수와 어머니 사이가 좋아집니다. 형수가 너무 살가워진 거예요. 어머니한테 막 효도하고 쇼핑 같이 가자 그러고 어머니하고 완전히 정말 친구처럼 친딸처럼 친해져서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엔 차남은 잘 됐다. 형수랑 어머니랑 좀 친해졌으니까 좀 화목한 가족이 되겠구나. 처음에는 차남도 좋아했는데 얼마 전부터 어머니가 이 재산은 다 장남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상가주택 가지고 있던 걸 장남에게 증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 빼고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이제 현금이 조금 남았죠. 근데 그 이후에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을 다시 또 장남에게 주고 내가 큰 아들 내외와 함께 합가를 하겠다고 가족들에게 선언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 상가주택 팔아서 다 이미 넘겼죠. 아파트도 이제 다 주고 같이 살겠다라는 거죠. 예금 조금 남은 건데 차남 생각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 전부 다 중에 예금 하나 남은 것까지도 큰형한테 다 갈 수가 있겠구나 이제 걱정입니다. 아니 그냥 가는 분위기인데 보니까 상가주택도 증여를 했고 집 팔아서 또 아파트 팔아서 또 돈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오늘 사연 보내주신 차남도 그렇고 막내딸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솔직히 얘기해서 차남이나 막내딸 입장에서 기분 좋지는 않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어머니 돌아가시면 똑같이 배분할 건데 어머니 살아생전에 지금 상가주택 팔아서 큰형 다 줘버렸죠. 예. 저는 뭐 큰형수하고 갑자기 가까워졌다는 순간 감은 잡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차남이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직 사실 날도 20, 30년은 더 사실 건데 지금 아파트마저 저 형한테 팔아가지고 준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너 큰형하고 너 형하고 너 그
그 형수가 아파트 팔고 같이 살자고 그런다 나하고. 그래서 나 이제 나 모시겠다 그러니까 그 집 들어가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형하고 형수가 어머니 살살 꼬여가지고 지금 재산 다 가져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형한테 가서 좀 따집니다. 이거 형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 그랬더니 야 나는 어머니한테 절대 그런 거 요구한 적 없어. 어머니가 먼저 알아서 준다 그랬지. 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서로 따지는 과정에서 사람한테 형이 막 욕설까지 하는 이런 현상까지 간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이런 결정할 때 보면 어머니가 한쪽 얘기만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보면 큰아들만. 큰아들 장남 얘기만 네. 어머니가 듣고 있다고 해요. 한쪽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요. 차남과 막내딸과는 통화가 안 돼요. 막내딸이 어머니한테 네. 어머니 이렇게 몰아주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얘기하고 차남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게 듣기 싫으셨는지 전화를 아무리 해도 이제 전화를 아예 네. 연락 두절 그리고 오직 맏아들 내외하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례자인 차남이 곰곰 생각해 보니까 성장기부터 이미 부모님은 좀 장남을 편애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뭘 해줬나 생각을 해보니까 형에게는 대학 학자금도 당연히 부모님이 내주시고 형 결혼할 때 주택자금도 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맞손주 그 큰 형네 아이 해외 간다 그러니까 단기 어학연수 자금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뜻 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차남한테 준 건 뭔가 보니까 결혼할 때 전세 자금 또 막내딸한테는 뭔가 보니까 결혼할 때 혼수 자금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형이 이미 그때도 결혼할 때부터도 동생들보다 5배 정도는 더 받았더라. 이 생각이 나니까 더 화가 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추정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미 아버님 돌아가셨던 10년 전에 큰형이 어머니에게 몰아주자 재산을 이렇게 제안한 것은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었겠는가. 그렇죠. 큰형의 빅피처다. 지금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장기 플랜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참나. 차남 입장에서 이제 서운하고 오늘 궁금증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형에게 증여한 전 재산 무효로 할 수는 없나요? 자, 두 번째는 차라리 아버지 상속 재산을 다시 분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일단은 어머니가 형에게 지금 다 증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무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증여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죠. 예. 증여의 증여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죠. 증여의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설령 증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증여는 우리 법상 계약입니다. 그럼 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어머니와 큰형입니다. 그 둘 사이의 계약이거든요. 일방적으로 한쪽은 주기만 하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것이 우리 법상 증여이지만 증여도 계약인 이상 이 양 당사자 사이에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어도 제3자가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만약 이 증여 계약의 효력을 좀 뒤집고 싶으면 효력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려면 예. 첫 번째, 이 증여를 하는 쭉 주겠다는 어머니의 의사 표시, 이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가장 유명한 게 무효죠, 무효. 이거는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 예. 뭐 제대로 된 판단 못했을 경우에는 이건 무효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반면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도 있습니다. 즉 어머니가 장남에게 큰아들에게 주는 그 증여의 의사 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이다. 아니면 사기에 의한 것이다.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런 사정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머니가 큰형에게 전 재산을 다 증여한다 하더라도 예. 그 증여 자체의 효력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이제 상가 건물을 이미 이제 증여를 했고 네. 아파트 앞서 설명한 그렇죠. 것처럼 그 돈 주려고 같은 하는 경우도 중이에요. 지금 이제 장남에게 주려고 하는 상황이고 네. 여러 이제 재산들을 다 장남에게 이제 몰아주는 어떤 분위기인데 네. 아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가 그런 어떤 강박이라든가 어떤 여러 여건들에 의해서 뭐라고 할까 이제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인정을 해야 된다는 손 변호사의 얘기인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 무효가 될 수가 없겠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러면 아버지 그 상속 받을 때 이걸 좀 그때 좀 미리. 돌려놓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상속 포기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법적으로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겁니다. 형제간들도 하고 어머니한테 다 가는 걸로 분할 협의를 한 거기 이 때문에 협의가 이미 끝난 끝난 거군요. 겁니다. 그것도 다시 돌려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예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아니면 아버지가 상속한 그 재산에 대해서도 다시 분배나
배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증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했고 과거에 이미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막내딸도 그렇고 오늘 상담하신 그 차남은 그러면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을 기대할 수는 있어도 현재 증여하는 경우에는 네네. 지금 막을 수가 없다. 그렇죠. 막을 수 없고 다만 이런 경우에 그동안 여러 차례 다루었던 유리분 예. 이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3분의 1의 똑같은 상속분이 인정될 거예요. 사망을 예상한다면 참 뭐 그건 뭐 추후의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건.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공동 상속인이면서 동시에 그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그 3분의 1의 절반, 즉 6분의 1까지는 유류분이 보장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그거는 최소의 경우이고 또 유류분도 본인이 이걸 행사할 경우에만 보장되는 것이지 무조건 네. 받기 싫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이걸 주장하면 또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있어서 그러네요. 자칫 금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소지가 또 있는 것이죠. 박 변호사님 이런 거네.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남에게 다 증여해도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지금은 없는 안 상황이다. 됩니다. 그런 얘기네요. 예.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예. 상속 재산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어머니한테 이제 둘 다 찾아가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게 어머니가 이해할지 네.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유류분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방식이 된다면 어머니가 눈 감고 네. 형제관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건 변호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받을 자식들이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더 화를 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니가 이 프로를 좀 봤으면 보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장남이 좋아서 하긴 하지만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자식 간의 이 분쟁이 생기면 사실 네.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알려진다면 좀 덜 주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뭐 최영일 평론가가 했지만 그 며느리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잘 지낼 때부터 좀 알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과 왔어요. 지금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특별한 어떤 방법이 없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사건 상담실에서는 시청자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몰라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